요즘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금 좀 더 늘려놓고 나중에 다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조정이 더 길어질지 또 금세 반등하면서 끝날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이 볼 주식들, 기업들은 적어도 저는 팔면 후회하지 않을까, 꽉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일명 조정이 길어져도 꽉 잡고 있어야 할 주식들 같이 얘기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사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구글 가지고 있는 알파벳 아시죠? 알파벳이 매입한 오피스 빌딩,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보시면 기사에도 써있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그것도 알짜 핵심 부동산들 위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욕 핵심지조차도 공실도 늘었었고 임대료도 내려가고 이러니까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유명한 펀드나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조차도 조금 이따가 살까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쌓아놓은 돈이 오죽 많으면 그냥 캐시로 미국 알짜 부동산들, 특히 상업용 부동산들을 쓸어 담고 있다. 저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알파벳이 그냥 뭐 아무거나 산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 거래 기준으로 최고가 매물 거래한 거고, 이걸 그냥 코로나 이전 역사를 쭉 펼쳐놓고 봐도 미국 역사상 최고가 거래 중 하나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소위 리츠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우량 부동산을 사서 저한테 배당금 따박따박 주는 그런 리츠도 좋아하는데, 이러면은 리츠를 제가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알파벳 같은 기업 사면은 사실상 미국의 제일 비싸고 좋은 땅 사서 건물 짓고 임대료 따박따박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부동산 하면은 미국의 알짜 부동산 쥐고 있는 기업들은 따로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아마 월마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왼쪽 자료도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유 부동산 규모 순위를 매겨보면 항상 1등이 월마트였습니다. 딱 감 오시죠? 월마트가 주요 핵심 부지에 다 땅 사서 거기 수천 개 매장을 짓고 뭐 임대 주고 하는 거니까 땅 부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처럼 전국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월마트가 실제로도 세계 최고 부자 가문입니다. 물론 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산을 가진 어떤 다른 가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는 이 월마트 가문이 무려 4년 연속 지금 미국 최고 부자 가문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또 선정이 된 거죠. 이 월마트 창업주가 1960년대 월마트 창업하고 자녀들 2세, 3세들한테 이 주식을 물려준 거죠. 지금도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마트 주요 지분에는 이 자녀들이 사실상 거의 다 대주주들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월마트 가문의 부의 비결은 부동산, 땅과 주식을 장기로 보유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거 보시면 이 후손들이 월마트 지분을 사실상 5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 거대한 월마트가 아무리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밀렸다고 해도 시총 20, 30위 안에 항상 들어있는 기업이고 돈도 지금도 잘 벌고 있는 그 기업을 무려 50% 후손들이 싹싹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런 거 몇 번 보여드리는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예요. 1위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제프 베조스 1, 2위 보이시죠? 그런데 조금 순위 내려서 보면은 17, 18, 21위 끝에 이름이 월튼으로 이제 이렇게 적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의 후손들입니다. 뭐 자녀들이죠. 이거 합쳐보면은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도 다른 가족들 지분 합치면 더 많아지겠지만,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월마트는 그래 오래전부터 땅 사모았고 거기서 기업이 컸으니까 주식도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됐겠거니 할 수 있는데, 딱 보시면 2, 3, 4등부터 순위가 달라졌죠.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고 알파벳도 최근에 순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마소도 순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순위들입니다. AT&T 같은 데도 통신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T, SKT처럼 땅 부자들, 통신회사들이 옛날에 인프라 깔면서 땅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맥도날드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타겟 같은 유통 할인 매장, 버라이즌 통신사, 홈디포 이런 데도 다 전부 다 오프라인 매장들 기반으로 큰 거니까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꺾고 넘어서서 순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저는 이제 아마존 마소가 땅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마존 마소 하면 딱 공통점 떠오르시죠?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제로도 작년 코로나 위기 때도 오히려 수혜주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땅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땅 사모으는 거 이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최근 들어서 알파벳이 이렇게 순위가 높아지고 있나 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오죽 돈을 잘 벌면 그 돈으로 이렇게 부동산, 그것도 핵심지를 사모으고 있나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실물 자산도 없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그런 회사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여기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뉴욕 맨하탄 정말 그 핵심지에 백화점 빌딩을 사들였죠. 이제 아마 이거 2022년에 여기에 이제 무인 백화점 연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와 여기 땅값만 해도 얼만데 그죠?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입 이유를 분석한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매입 이유가 당연히 현금 둘 바에 그렇게 그냥 쌓아둘 바에는 뭐라도 사는 게 낫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식 투자 위험하지만 또 하고 뭐 부동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금 혹은 다른 뭐 여기서 어려운 말로 채권 이런 데보다 부동산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본 거죠. 어차피 살 거 우량한 거 사두자 비싸더라도. 그래서 우선 빅테크들이 더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된 데다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뭐 금리 좀 오른다 해도 그래도 낮은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부동산 산다. 야, 빅테크들이 위기에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싹싹 쓸어 모으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놀랐던 게 다른 곳들 심지어 사모펀드, 부동산 펀드도 현금이 있지만 이런 데 돈 많이 벌었겠지만 대체로 이제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데 밀어놓고 있는데 빅테크들은 이들과 달리 담보대출 없이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와, 대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현금으로 사면 되지 뭘 그러냐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과감할 수 있겠죠. 리스크가 없는 거죠. 부채가 없는 거니까.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는 요걸 좀 좋게 봤어요. 뭐 앞에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두 번째, 요거 보고 저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 여전히 고급 인력에 대한 사무실 수요는 존재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결국은 최고 기업이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이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 최고급 인재를 계속 끌어와야 되는 회사들이고 그래야 더 이제 앞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수 인력들 유치하려면 더 좋은 환경, 더 입지 좋은 곳에 사무실 놔두고 쾌적하게 근무 환경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맨하튼, 그러니까 뉴욕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오피스 빌딩, 사무실용 빌딩을 계속 매입하면서 보유 면적이 12년간 30배 늘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사모으는 거죠. 보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소, 뭐 애플 이 순으로 쭉쭉쭉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수 직원이 원격 근무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니 원격 근무 늘다 하더라도 20% 정도가 원격 근무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차피 나머지 80%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 핵심지에 근무할 곳이 필요하고 늘어나더라.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빅테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우리 인재 유치하려면 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를 위한 빅테크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뉴욕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위한 곳이며 구글이 인력을 위해 맨하튼에 있는 이곳을 인수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비싸도 인재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치, 이렇게 최고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안 그러고 싶겠어요. 어떤 기업들이. 근데 이 자체가 우리 회사 현금 많다, 향후에 현금 흐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회사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자신감 이걸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진짜 빅테크가 아니라 빅리츠, 부동산 임대업 같다는 거죠. 저도 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제가 리츠를 따로 살 게 아니라 빅테크만 갖고 있어도 미국의 알짜 오피스 부동산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료도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가 소유한 미국 핵심 부동산이 5배 늘었다.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이걸 합쳐보면 뉴욕의 모든 사무 공간보다 더 큰 규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20개에 해당한다. 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포인트는 이 매입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대요. 그 전보다도 최근 10년 동안 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코로나 들어서도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뭐 원격 근무 지원하겠다 밝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알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써있지만은 2020년 코로나 다른 대기업들은 부동산 매각할까 고민하고 실제 매각하고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제일 많은 근 10년 내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도 결국 빅테크와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의 양극화도 또 심해졌구나 이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빅리츠라고 써놨는데 자료를 좀 더 보니까 이게 실제 부동산 임대 기업들인 리츠와 비교한 거예요. 부동산 규모를.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가진 부동산이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미국 최대 리츠보다도 많은 겁니다. 규모가.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여기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거의 최대 규모 리츠입니다. 상장돼 있는 리츠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 다 쓸어 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츠,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보다도 지금 아마존, 알파벳이 부동산 규모가 더 많다. 심지어 이게 2019년 말 자료니까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알파벳, 아마존이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까 빅테크 나머지 뭐 애플, 페이스북도 여기 밑에 맹추격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요 알짜 리츠들, 초우량 리츠들의 부동산을 곧 뛰어넘지 않을까.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빅테크이면서 빅리츠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제목도 인상 깊었는데 현금 더미에서 수용하는 빅테크들이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또 다시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뭐 하락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할까요? 지금 팔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고 걱정이 되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혹시 위기가 길어져도 이런 기업들은 정말 끄떡없고 오히려 더 이런 기업들로 돈이 몰리겠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상 느낀 게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때도 확실히 강하게 오릅니다.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여기로 얘네들로 돈이 더 몰린다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이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말 우량하고 현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팔았다가 올라갈 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사실 여러 번 그랬었거든요. 쫄아서 팔았다가 갑자기 뭐 올라가고 있길래 더 비싸게 막 사고,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고, 이런 경험이 정말 많고 후회한 적이 많아서 제가 뭐 이 기업들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매매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는 주요 기업들이 한 10% 정도 내외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조정이 마침 와 있는 상황이고, 불과 이틀 전 10월 5일쯤만 해도 그때 급락했을 때는 애플도 10% 넘게 빠지고 주요 기업들 10% 이상 빠지는 기업들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10% 이상 빠졌었죠.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멘붕이 오고 당황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빅테크 올해 평균 최대 하락률 자료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애플부터 쭈루룩 빅5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얼마 최대 빠졌는지 보시면은 올해 2, 3월에 금리 상승 핑계로 한 평균 9% 정도, 8% 정도 이렇게 잠깐 급락기. 그래서 올해 2, 3월 조정기가 한 2개월 정도 지속됐었습니다. 회복까지. 전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도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왔어요. 조정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기업들조차도 10% 가까이 빠진다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도 무섭다, 손절한다,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는데, 이제 또 올라가면은 그때 팔지 말거, 이런 말씀도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료는 10월 4일자 기준인데 빅테크 평균이 한 9%, 10%까지 내려오니까 또다시 심리적으로도 공포 구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손절했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 제가 조정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 S&P 500 기준으로도 이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S&P 500조차도 10% 조정은 일상적으로 정말 발생합니다. 잊을만 하면 오고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조정을 처음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멘붕이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번 경험 통해서 또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한 주라도 사둘 걸,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자료도 보시면서 과거에도 조정은 주기적으로 왔었다, 더 큰 조정도 정말 많이 왔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이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료도 조정이 올 때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192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년에 평균적으로 최대 13% 정도는 빠져왔다. 물론 안 그런 해도 있지만 연평균입니다. 통계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은 평균적으로 계좌가 13% 녹아내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13%면 개별 종목은 20% 정도 이상은 그냥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오하고 있으면 좀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고 가능하면 또 우량주 위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